그럼 또 오늘 2일차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어제는 이제 처음에 시작하니까 오리엔테이션도 하고 뭐 그래서 이제 40분에 이제 시작해서 이제 매 40분에 이제 시작하는 걸로 이제 맞췄는데 오늘부터는 이제 30분에 시작하는 걸로 이제 맞추겠습니다. 뭐 그 10분 낭비할 필요 없으니까요. 그래서 오늘은 30분에 시작하고 20분에 종료되는 이제 리듬으로 가고요. 그리고 빅브레이크는 당연히 가져야죠. 그죠? 그리고요. 그리고 이제 점심은 이제 오전에 2시간 진행하고 이제 가시는 걸로 이제 그냥 10분씩 약간 당겨지는 거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그러면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줌 어제와 마찬가지로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필요하신 경우에는 이제 줌 회의방에 접속하셔서 이제 코드 작성하실 때 편의가 이제 이게 더 좋다라고 이제 생각하시면 여전히 활용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렇고요. 그래서 이제 보시든 안 보시든 어쨌든 이제 요거는 이제 제가 특별히 요청드려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렇고요. 그러고 또 이제 우리 공유 폴더 열어놓고 이제 시작하시는 게 좋다라고 이제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노트북을 동기화를 이제 하고 있고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안내 말씀드리면요. 요거는 이제 링크점 텍스트를 다시 한번 이제 참조를 하시면 제 마지막에 다시 보기 유튜브 링크가 제공이 됩니다. 요거는 제 채널에서 이제 제공하고 있는데요. 여기 이제 제 코드 베이직 채널에 이제 가보시면 요 재생 목록 클릭하시면 제가 이제 거의 매주 진행하는 거를 그냥 다시 보기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렇고요. 제가 이제 화면을 녹화해서 제공하고 있는데 요거는 이제 녹음 상태가 스튜디오만큼 이제 훌륭하진 않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노트북으로 그냥 녹음하고 이러다 보니까 기억을 상기하시는 용도 정도 이제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이제 그 슬라이드에 애니메이션과 해설이 들어가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것도 이제 보시기에 이제 편리하시라고 제공해드린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혹시 이제 이전에 선수 과정들이 이제 뭔 내용이 진행되는가 뭐 이런 것들 궁금하시면 이제 같이 보시고요. 그, 이거는 이제 멀티 캠퍼스에서 제공하는 건 아닙니다. 제가 이제 제공하는 거고 왜냐면 저작권은 저한테 있으니까 멀티 캠퍼스 이제 강의를 이제 호스트하는 데 이제 있고요. 그래서 이제 이건 누구 허락을 안 받았으니까 제 거니까 그렇고요. 또 이제 제 입장에서는 이게 작년 12월 한 중반 이후로부터 이제 이걸 제가 해야 되겠다 제가 생각을 해서 하고 있고 그리고 개인적으로는 이제 저는 이제 추억용입니다. 10년 뒤에 이렇게 보면 내가 10년 전에 저런 거 하고 있었구나. 개인적인 이제 추억용인데 뭐 이런 거 제가 혼자 가지고 있으면 뭐 하겠어요. 그래서 이제 그냥 여기 오신 분들 원하시는 대로 선택해서 보시면 되고 매주 비슷한 과정들 이제 비슷한 내용들이긴 한데 뭐 논의하는 건 다르고 제가 이제 좀씩 더 노력하는 것도 있고 그래서 이번 주 거는 제가 텍스트 딥러닝이라고 하는 재생 이제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보시면 어제 4시간이 후반부 4시간이 녹화가 됐습니다. 왜냐면 전반부에는 이제 컴퓨터가 이제 달라져서 이제 녹화를 안 했고요. 뭐 환경 설정이나 이런 부분들이고 그래서 이제 요걸 이제 보시면 아까 이제 상황이고 데이터에 대해서 좀 이게 뭐 기다리는 동안 나오는 이제 배경음악 이런 거 뭐 편집하고 그럴 시간 없고요. 제가 그래서 그냥 적당히 넘겨서 보시면 되고 다만 여기서 이제 제가 필기드리는 내용이랑 뭐 해설이랑 이런 것들이 여기 남아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원하시는 부분 이제 찾아서 이제 기억을 상기하시는 그런 용도로 사용하시면 이제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소프트웨어나 하드웨어 문제 없고 제가 깜빡하지 않는 이상은 이제 녹화가 진행될 예정이고요. 그리고 이제 녹화는 그냥 요 컴퓨터 진행되기 때문에 뭐 다른 부분에 대해서 전혀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렇고 그래서 다음 같이 이제 보겠습니다. 그렇고요. 그러면 이제 오늘 우리 다시 시작하면서 같이 이제 살펴보겠습니다. 컴퓨터를 어제 종료를 안 하셨다면 그냥 바로 시작이 가능하실 텐데 컴퓨터가 종료되고 나서 다시 시작된 상황을 이제 가정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이 컴퓨터가 이제 그 시작이 되면 도커가 자동으로 시작이 되도록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차이점이 있는데 도커는 자동으로 시작되는데 이 컨테이너들이 자동으로 시작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얘네들이 그 시작 조건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따를 수 있기 때문에 얘가 이제 자동으로 시작되지는 않습니다. 그런 이유로 인해서 만약에 이제 그 컴퓨터가 재시작됐거나 한 경우에는 요 컨테이너즈 탭에 이제 보시면 요 컨테이너즈 탭에서 이제 파이딥 GPU라고 하는 것이 그 지금 스테러스가 나갔음, 그죠? 집 나갔음 뭐 이렇게 이제 되어 있는데 이거는 어제랑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제 재생 버튼을 이제 클릭을 하시게 되면 그냥 어제 동작했으면 오늘도 무조건 동작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요 러닝 이렇게 이제 되고요. 이러고 나면 이제 다시 이렇게 이제 접근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따라란 어제 이제 작성하시던 그런 이제 데이원 부분이 다시 있으시리라 생각합니다. 야, 근데 나는 없는데? 주피터에서는 없는데? 네, 맞습니다. 이 부분은 좀 말씀드릴 필요가 있어요. 이게 그 어떤 부분인가 하면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게 그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에서는 있습니다.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는 열어보시면 이제 어제와 이제 같이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를 열어보시면 데이원이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오 안심이다 다행이다 이렇게 이제 생각하실 텐데 아니 근데 여기는 있는데 왜 여기서는 이제 안 보이냐 이렇게 이제 생각하실 수 있어요. 그죠? 저 같은 경우는 약간 그 지난주에 하던 거 잡다구리 한 거 좀 지우겠습니다. 그게 이제 왜 그런가 하면 이 도커라고 하는 것이 이제 가상화 시스템인데 이 도커를 이제 처음에 이제 실행을 하시는 거는 이제 어떻게 되냐면 이제 다음과 같은 이제 과정을 이제 거칩니다. 일단 그 이미지라고 하는 것은 예전에 이제 CD나 DVD 같은 것에 비유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일단 얘를 실행을 시키면 그러면 이제 컨테이너라고 하는 것이 생성이 이제 되고요. 요 컨테이너 내부가 소위 말해서 일종의 논리적인 컴퓨터입니다. 그런데 이 도커를 설치한 플랫폼을 윈도우즈나 리눅스나 맥 뭐 이런 것들인데 얘네들을 이제 그 호스트라고 이제 부르겠습니다. 뭔가를 이제 주최하는 거 파티의 호스트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주최자이고요. 그 호스트 위에 이제 도커가 이제 설치가 되어 있고 그 위에서 이제 컨테이너들이 동작합니다. 근데 이런 거죠. 어제 그 생성하신 day1.ipynb 파일은 이 호스트인 윈도우즈의 파일 시스템에 있는 겁니다. 근데 지금 주피터라고 하는 것은 컨테이너 내부에서 이제 이제 설치가 되어 있고 동작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어제는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이 day1.ipynb가 윈도우즈의 호스트에 있는데 우리가 실행시킬 때만 그 해당되는 부분만 주피터로 가서 커널을 실행하고 변수의 상태를 바꾸는 데 사용이 됩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상태가 다른데요. 무슨 말이냐면 이 파일이 물리적으로 여기에 없어도 주피터라고 하는 시스템은 이 원격으로 우리가 이제 그 필요한 코드만 이제 조각조각 실행을 해서 이쪽에 이제 전달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얘는 서버이고요. 얘는 이제 그런 요청을 보는 이제 클라이언트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게 이제 무슨 말이야? 라고 하면 만약에 우리가 어떤 그 네이버나 구글의 검색 요청을 이제 보낸다면 이제 실제로 우리가 보내는 그 검색어들만 네이버랑 구글에 가겠죠. 그런 거랑 이제 비슷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입력하는 이제 코드들 자체는 윈도우즈 시스템이 있는데 이 코드 파일 자체는 주피터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점을 이제 염두에 두셔야 되고 그래서 한번 실험해 보겠습니다. 이제 어제 이제 설정을 다 하셨으니까
day2 노트북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day2 ipynb라고 하는 것을 생성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이제 그 오타가 나기 쉽죠. 오타 나기 쉬운데 인터랙티브 파이썬의 약자입니다. iPy가. 그리고 MB는 노트북의 약자입니다. 그렇고요. 이게 이제 그 2010년도쯤에 처음 등장을 한 시스템인데 거의 이제 데이터 과학 분야에서는 그냥 거의 기본으로 이제 받아들여지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이런 확장자를 하시면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는 이 주피터랑 친합니다. 오, 너 알지, 네. 그래서 여기 이제 노트북 아이콘을 다음과 같이 이제 표시를 이제 해주고요. 데이 2입니다. 그러면 이제 이렇게 이제 실행을 하시는데 만약에 이제 주피터에서는 이런 것들을 이제 고민하실 필요가 없고 어떻게 하시면 될까요? 주피터 시스템을 그냥 사용하셔도 전혀 문제 없습니다. 어제 말씀드린 대로 이제 보시면 주피터에서는 이제 그 텐서플로우 2 커널을 선택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텐서플로우 커널을 선택하고 데이 2 이렇게 이제 수행을 하시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시작을 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요거를 그 좀 지워 볼게요. 잠시. 주피터에서 하시는 분들은 지우시지 마시고요.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에서 하시는 분들만 이제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거를 우리가 뭐 텐서플로우가 됐든 뭐가 됐든 이걸 실행하고 싶잖아요. 이제 커널을 이제 선택해야 되겠죠. 그러면 커널은 어제 하시던 요 데이원 커널이 그 선택하시는 건 권장하지 않습니다. 그렇고요. 그래서 이제 다른 커널 이제 선택하시고 기존의 주피터 서버를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여기 아마 남아 있으실 거예요. 저 같은 경우에 이 주소가 이제 다른데 원격이라서 이제 그렇고요. 그래서 이제 혹시 이제 암호를 다시 요구하면 입력해 주시면 되고요. 이게 인터페이스가 엄청 깔끔하진 않아요. 그래서 어제와 마찬가지로 이 세션 말고요. 주피터 세션 말고 커널에서 텐서플로우 2를 선택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비주얼 스튜디오 코는 조금 더 편의를 제공할 수 있는데 주피터 랩보다는 뭐 이런저런 그 우리가 설정할 게 좀 있어요. 그죠? 그렇고요. 그래서 비주얼 스튜디오를 여전히 이제 사용하시고자 한다면 이렇게 이제 하시면 되고요. 주피터 쪽에서는 그냥 그 깍지 끼고 기다리시면 되겠죠. 뭐 하냐? 약간 이런 식으로요. 그죠? 나는 이미 다 했는데. 그러면 여기서 어제와 마찬가지로 우리 이제 텐서플로우를 불러보겠습니다. 텐서플로우야 불러보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어제와 마찬가지로 텐서플로우가 당연히 이제 임포트가 이제 돼야 되고요. 그럼 이제 다른 그 숟가락 젓가락들도 올려놓고 시작하겠습니다. 펜다스. 요거는 사실 이제 맨날 똑같습니다. 여기 이제 데이터 과학 분야 쪽에서 이제 사용되는 패키지가 거의 이제 동일한 편이고, 그리고 이제 딥러닝 쪽에서는 이제 요 테라스라고 하는 API를 이제 사용하고 싶고요. 그리고 이제 버전 확인만 좀 이제 하겠습니다. 이런 것들은 그냥 어제랑 동일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텐서플로우 버전이랑 이제 케라스 버전 정도 이제 확인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역시나 그 코드를 이제 잘 보시기 위해서 줌 회의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참조하시길 이제 바라겠습니다. 이 아마 이제 줌 미팅방에 입장을 하시면 그 어제 회의 아이디가 아마 그대로 기록이 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은데 혹시 줌 회의 아이디가 이제 없으셔서 못 들어오신 경우는 알려주세요. 제가 다시 화면에 표시해 드리겠습니다. 아니면 링크점 텍스트에다가 그 넣어두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요거를 이제 하시고 나서 이제 지금 좀 관찰을 해보겠습니다. 뭐냐면 그 혹시 비주얼 스튜디오를 그대로 사용하시더라도 이 주피터를 좀 열어서 우리가 관리해야 될 게 있습니다. 그래서 로컬 호스트 8888번으로 접근을 이제 하셔가지고 주피터를 이제 열어두도록 하겠습니다. 왜냐면 이쪽에서 관리해야 될 게 좀 있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로 이 지금 이제 현재 데이2를 실행하시고 난 다음에 그두 번째 탭을 살펴보겠습니다. 두 번째 탭을 보시면 이제 어제 소개해드린 이제 커널즈가 있는데 여기서 데이2라고 하는 커널이 생성된 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죠? 이 데이2라는 커널이 생성되는 거는 이 비주얼 스튜디오 쪽에서 데이2라고 하는 것을 실행하면서 이게 그 로컬 호스트 8888번으로 이 코드가 슝 날아가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검색어를 입력하면 네이버 서버에서 원격으로 실행되듯이요. 그래서 이거는 우리 컴퓨터의 내부에 있어도 얘는 개념적으로는 이제 원격입니다. 근데 이거를 이제 실행하게 되면 이제 서버 쪽에서 데이2라고 하는 것에 대응하는 커널을 다음과 같이 이제 만들게 되는데 이 커널 자체는 이제 우리가 직접 살펴보는 코드가 아닙니다. 그죠? 그냥 이제 이 커널들은 변수의 상태를 담고 있습니다. 즉 객체들을 담고 있는 거죠. 근데 이제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여기서 이제 주피터 쪽에서 이 탐색기를 보시면 여기는 데이2가 없습니다. 그죠? 그래서 그 이 원격에서 실제로 데이2가 생성되지 않았음에도 파일이 없어도 커널 자체가 이제 생성된다라고 하는 이제 그런 점을 이제 염두에 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왜 이런 구조를 이제 선택하는가라고 하면 이런 이유입니다. 이게 만약에 이 주피터에서 직접 작업하시면 좀 유의하실 게 뭐냐면 이 작업을 하신 이 파일들을 획득하시기 위해서는 명시적으로 다운로드를 받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논리적으로는 별개의 컴퓨터이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제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 쪽에서 작업하시면 파일은 내 컴퓨터 윈도우즈 호스트에서 딱 있는데 실행만 저 주피터의 도커 내에서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좀 왔다 갔다 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편리한 구조를 이제 가지고 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고요. 요런 건 책에 잘 안 써 있습니다. 책에 잘 안 써 있고 그 이런 거는 이제 제가 이제 실제로 작업하면서 여러 가지 이제 그 편의를 최대한 도모하려고 노력해 보다 보니까 이렇게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되게 된 거고요. 또 이제 이렇게 하셔야 그 뭐 이제 깃으로 뭐 버전 관리를 하신다든지 이런 측면은 이점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원격에 있으면 또 원격에서 이제 깃하고 뭐깃 컨피그를 매핑을 해주셔야 되고 뭐 이런 부분이 있고 뭐 SSH로 들어가가지고 뭐 이렇게 하셔야 되는 그런 부분이 복잡하거든요. 그래서 그냥 파일은 호스트에서 관리하시고 실행만 원격에서 되는 이런 구조가 제가 생각하기에는 현재로서는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이점을 취할 수 있는 그런 이제 구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비주얼 스튜디오 쪽에서 관리가 조금 어려울 수도 있는 부분일 수도 있는데 이 커널즈 보시면 이 day1.ipynb가 살아 있어요. 어제 작성하시던 게. 근데 얘가 그 메모리를 잡고 있으면 day2에 좀 방해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혹시 이제 day1 커널이 살아 있는 경우에는 얘를 이제 명시적으로 닫아주시고 day2에 대해서 작업하시는 걸 권장합니다. 그렇고요. 그러면 이제 그렇게 이제 됐으면 우리는 이제 day2에 대해서 같이 이제 살펴보겠습니다. 깔끔하게 다듬어 놓고 같이 이제 살펴보겠습니다. 그러면 어제 마지막 부분 어떤 이야기 이제 했는가 같이 이제 살펴보면 요 day1이죠. day1은 이제 마지막이고 우리가 이제 문서 분류 모형을 생성하려고 이제 노력을 했습니다. 했고 일단 그 텍스트 데이터를 좀 적재하는 걸로부터 다시 이제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이거는 사실상 복사 붙여넣기 하셔도 되는데요. 그냥 이제 리뷰의 이제 측면에서 같이 이제 보겠습니다. 케라스의 이제 예시 데이터 세트에서 임포트를 이제 수행하시고 그다음에 이제 그 IMDb를 다음과 같이 이제 적재하고요. 그리고 나서는 여기서 이제 그 트레인하고 이제 테스트를 다음과 같이 이제 적재를 이제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트레인 텍스트, 트레인 레이블들을 이제 풀어내고 다음과 같이 풀어내겠습니다. 이거는 어제 수행을 하셨으면 더 이상은 다운로드가 진행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아마도 이제 그 거의 즉시 실행되시리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제 요 그 분량이 좀 있죠. 트레인 텍스트와 이제 테스트 텍스트의 이제 분량을 이제 보시면 요 각각이 이제 다음과 같은 이제 분량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적재하는 걸 여러 번 실행하면 이제 시간을 낭비하기 때문에 요 그 적재한 후의 관찰은 따로 이렇게 수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요 코드는 이제 사실 그냥 한 줄에 바로 해버려도 되는데 제가 이제 화면을 확대한 상태라서 이게 이제 한 줄에 좀 제시가 되기 어려워서 가독성을 위해서 여러 줄로 이제 나눴습니다. 아침에 이제 시작하자마자 에러 이렇게 이제 올려주셨는데요. 한번 볼까요? 이거 그 마우스로 쓰시느라 고생하셨네요. 그죠? 정말 고생하셨습니다. 그냥 말씀해 주세요. 그죠? 고생하셨습니다. 그럴까요? 아, 그, 다음과 같습니다. 그죠? 그렇고요. 알겠습니다. 제가 이제 그 요청 주시면은 이제 같이 이제 살펴보고요. 일단은 뭐 그 실습하시는데 주피터 노트북으로 진행하신 건 전혀 문제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실습 자체는 이제 당연히 가능하시리라 생각합니다. 그렇고 그러면 이제 어제 논의드린 바 이제 이 정수 인코딩이죠. 그 정수 인코딩 문서라고 이제 부르겠습니다. 요거는 그 이제 트레인 텍스트에서 어느 하나를 이렇게 이제 그 고르면 요게 이제 정수 인코딩 된 문서죠. 그래서 이제 여기에 대해서 이제 프린트를 이제 통해서 정수 인코딩 문서를 뭐 한 열댓 개 정도 이렇게 이제 출력을 이제 해봤습니다. 그런데 이제 어제 그 논의드린 바 이게 이제 인코딩이 될 때 그 세 개씩 밀려서 이제 인코딩이 이제 됐다라고 하는 이제 그런 말씀 이제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0번, 1번, 2번 하고 이제 실제로는 이제 3번부터 진짜 이제 그 단어를 이제 인코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단어 색인에서 이런 거를 이제 복원을 할 때 이런 점들이 이제 좀 밀려 있기 때문에 이 단어 색인 자체의 이제 값들을 이제 그 세 개씩 이제 땡겨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점들을 좀 맞춰줘야 되고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이제 그 어제 단어 색인 사전을 이제 획득을 했죠. 이건 이제 어제 이제 이미 하신 거죠. 그래서 이제 펜다스 이제 시리즈로 단어 색인 사전을 이렇게 이제 보면은 이런 식으로 이제 나옵니다. 역시나 마찬가지로 이제 요게 그 다운로드가 필요하지만 뭐 이렇게 아주 뭐 길지 않은 거고요. 또 이제 실제로 이 단어 색인 사전에 이제 길이를 이제 살펴보면 어휘수를 이제 획득할 수 있죠.
단어색인 사전에서 이제 전체적으로 이제 어휘수는 우리가 이제 V라고 이제 부를게요. 총 이제 어휘수가 그 88,584건이다 라고 할 수 있고, 이런 식으로 이제 수행되는 것을 이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어제 했는데 마지막 시간에 하다 보니까 살짝 우리가 이제 겹쳐서 좀 리뷰하듯이 이제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제 볼까요? 같이 이제 봤고요. 그러면 이제 여기에 대해서 이제 단어 색인 사전이 이제 다음과 같이 있는데, 요 단어 색인 사전이 이제 어디서 활용됐는가, 이제 그 점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이제 리뷰를 좀 해보겠습니다. 이 단어 색인 사전은 이제 언제 활용이 되냐면, 이제 그 일단 어떤 문서가 있는데, 요게 이제 문서죠. 원래 문서인데, 이 문서를 그냥 다듬는 정규화 과정을 이제 깔끔한 문서라고 부를게요. 깔끔 문서. 근데 이 깔끔 문서를 이제 형태소 분리를 하는 걸 이제 토큰화라고 하는데, 이 토큰화 과정은 이제 소프트웨어를 이제 기반으로 당연히 이제 해야 되고요. 그래서 이제 엄마와 아빠는 아기를 사랑하요 이런 식으로 이제 됩니다. 이거를 이제 왜 해야 되는가, 이 점에 대해서도 논의가 될 예정입니다. 근데 이제 결과적으로는 이렇게 이제 되는 게 필요합니다. 그럼 이제 여기까지 이제 이미 이제 수행이 되고 나서, 그런 다음에 이 엄마, 아빠, 아기, 사랑 이런 것들을 임의의 정수값으로 이제 고유한 정수값으로 바꾸는데, 그때 활용되는 것이 지금의 이제 단어 색인입니다. 그래서 이제 엄마는 100번으로, 아빠는 21번으로, 아기는 천사니까 1004번으로, 그죠? 이런 식으로 이제 임의적으로 이제 바뀌는 겁니다. 그리고 나면 이 정수 시퀀스를 이제 기반으로 해서 어떻게 이제 적절한 값으로 이제 변화를 하는 것이 필요한가? 여기에 많은 20세기부터 21세기 현재까지의 그 자연어 처리의 어, 내용들이 압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과정에서는 이런 것들을 이제 살펴보는 것이 이제 목표입니다. 이거는 이제 너무나 당연한 게 이제 받아들여지는 건데, 하지만 처음 보시면 왜 이걸 변환해야 되는 걸까? 그리고 이게 이미 숫자면 뭐하러 또 벡터로 변환돼야 되는 걸까? 그런 점에 대해서 아마 궁금하시리라 생각하고요. 그런 걸 알아보는 게 이제 우리의 목표입니다. 근데 일단은 지금 현재로서는 그런 작업들이 이미 이제 다 되어 있는 이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제 다음과 같이 이제 되어 있는데, 이거를 그 굳이 문서로 보고자 한다면 이 색인하고 단어를 이제 서로 이제 바꿔서 이제 그 해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색인 단어 사전을 이제 서로 이제 바꾸는데, 여기서 이제 그 색인하고 단어인데, 원래 순서는 단어랑 색인이라는 겁니다. 근데 그런 것들이 이제 단어 색인 사전에서 나오는 건데, 이 단어 색인 사전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단어가 키고 정수 색인이 그 값인 겁니다. 근데 지금 우리는 이제 만약에 이제 문서로 원래로 복원을 해주고자 하신다면, 키가 정수 색인이고 단어가 밸류인 걸로 이 두 개를 이제 뒤집어 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 이유로 인해서 이 색인의 키와 밸류를 뒤집기 위해서 다음 같은 이제 간단한 코드를 제어문으로 작성을 이제 할 수 있고요. 여기서의 이제 괄호는 그 바꿔서 쓸 수 없습니다. 이거는 이제 문법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괄호를 소괄호나 대괄호 같은 걸로 바꾸시면 안 되고, 요 이제 괄호쌍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키 밸류가 이제 값이 들어가는 경우에는 요거는 파이썬에서 이제 사전이 되고요. 만약에 이제 밸류만 들어가게 되면 요거는 이제 파이썬에서 집합이라고 하는 그런 자료 구조를 형성하기 때문에 이 괄호는 명확한 문법적인 의미를 이제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음과 같이 이제 바꾸고 나서 이제 우리 펜다스 시리즈로 새긴다 이제 보시면 요게 이제 거꾸로 돼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참, 그리고 그 만약에 이제 그 논의사항이 있으신 경우에 그 제가 이제 아까 이제 안내를 이제 드리는 거와 관련해서 이런 식으로 작성하시면 힘드시잖아요. 그죠? 이렇게 작성하시면 힘드시니까 제가 권장하는 거는 여기서 마크다운 셀 같은 거나 이런 거를 이제 하나 이제 삽입하셔서 뭔가 궁금함 이런 식으로 그냥 평범하게 텍스트로 작성을 하시는 것이 아마도 편리하시지 않을까 이제 생각합니다. 그죠? 마우스로 이렇게 글씨를 쓰시는 것보다는요. 저는 저는 마우스로 쓰는 게 아니거든요. 저는 이렇게 펜이 따로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어, 이 만약에 요 코드 부분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이렇게 이제 그 마크다운 셀 같은 거를 입력하셔서 원하시는 내용을 여기다가 이제 작성하시고 얘랑 이제 문제 상황 이제 코드 같은 것들이 이제 한꺼번에 이제 표시가 될 수 있게 이제 스크린 캡처를 하시면 참고가 되시지 않을까 이제 서로 편리하게 의사소통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물론 구두로 말씀 주시면 더 뭐 이렇게 가능한 경우도 많고요. 오케이, 좋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어제 상의 드린 이유로 인해서 우리가 이제 원래 이제 문서를 그 복원을 하는 이제 과정을 이제 살펴보면은 이제 색인 단어 사전에서 이제 정수인 코딩된 문서를 이제 넘겨가지고 다음과 같이 이제 수행하는 건데 이런 거죠. 요거를 한꺼번에 작성하면 조금 그 납득이 어려우실 수도 있으니까 이렇게 해볼게요. 색인 단어 이제 정수인 코딩된 문서에서 정수 값을 이제 하나씩 끄집어내는 겁니다. 이제 하나씩 이제 끄집어내는 겁니다. 줌에서 메모리 뉴스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얘가 이제 막 기는 거 보니까. 그렇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 색인 단어 사전에서 그 해당 색인을 찾아보는 거예요. 근데 어제 이제 상의 드린 이유로 인해서 요게 이제 세 개씩 밀려 있으니까 그래서 요거를 이제 앞으로 좀 당겨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요 당기는 과정에서 그 이 범위가 벗어나게 될 수 있어요. 막 음수값이 나온다든지 이렇게 범위를 이제 벗어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그 없는 것들은 뭐 물음표라든지 혹은 물음표도 의미가 있으니까 이제 일단은 unknown 같은 걸로 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렇게 하시면 이제 이렇게 이제 되는 거죠. 일단 이 요 1번은 원래는 그 문장의 이제 시작을 뜻하는데 그냥 우리가 처리가 귀찮으니까 unknown 했고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단어는 this로 되고 film was just brilliant 이런 식으로 얘도 목록이 됩니다. 목록이 되는데 이거를 이제 다시 띄어쓰기를 통해서 하나의 그 텍스트로 이제 합치면 그러면 이게 이제 문서가 이제 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그러면 이거는 이제 그 역순으로 해본 거죠. 그게 무슨 말인가? 이제 실제로 그 신경망 모형이 됐든 뭐가 됐든 그 모형을 이제 돌려보기 위해서 우리는 이제 이쪽 방향으로 처리를 해서 내려가서 여기까지 이제 도착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도 필요하면 한 번 더 우리가 이제 추가적인 이제 벡터 변환 과정이 있습니다. 요거가 이제 오늘의 목표입니다. 오늘부터 논의하는 이제 목표고요. 근데 지금은 이제 뭘 해본 거냐면 요쪽 방향으로 해보신 거예요. 이걸 이제 이렇게 바꾼 다음에 다시 이렇게 이제 합친 겁니다. 지금에 하신 거. 그래서 아, 실제로 이 문서가 그런 의미가 있구만. 이렇게 이제 납득을 하시는 과정이고 이제 그 한 4일차쯤에는 요거를 이제 이쪽 방향으로 직접 하시는 거를 우리가 이제 같이 얘기를 해봐야 됩니다. 근데 지금은 이제 이 부분보다는 우리가 이제 그 트랜스포머라든지 이런 모형에 대한 신경망 모델에 대한 부분이 좀 궁금하고 이제 우리의 이제 큰 대주제는 임베딩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왜 필요하고 무엇인가 그리고 이제 멀티레이어 퍼셉션을 쓸 것인가 리커런트 뉴럴 네트워크를 쓸 것인가 컨볼루셔널 뉴럴 네트워크를 쓸 것인가 아니면은 트랜스포머를 쓸 것인가 라고 하는데 우리는 백투더 퓨처죠. 미래를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7년 이후에는 이 트랜스포머를 통해서 트랜스포머 알고리즘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처리를 해야 되고 요 리커런트와 컨볼루션에 대한 고민은 2015년부터 2017년 범위에서는 텍스트를 이렇게 처리하는 걸 고민해 왔어요. 그리고 2013년 2010년 이전에는 멀티레이어 퍼셉트론 밖에 이제 답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이제 이런 순차적으로 좀 볼 겁니다. 그래서 일단은 멀티레이어 퍼셉트론으로 이제 해보긴 하는데 그게 어떠한 한계점이 왜 있는가라고 하는 점을 논의하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리커런트 뉴럴 네트워크를 시도를 해볼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게 무엇인데 왜 트랜스폼으로 넘어가야 되는가 이런 점이고요. 이 과정에서 이제 2015년 이후에 어텐션이라고 하는 기법이 이제 개발이 되기 시작하면서 이 어텐션 기법이 결국은 이제 트랜스포머로 이어지는 어떤 고속도를 이제 낮췄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들을 같이 이제 살펴보고 싶습니다. 그런데 일단은 우리는 그 멀티레이어 퍼셉트론 이제 기반으로 해서 같이 이제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어제는 이렇게 해놓고 나서 우리가 실제 모형을 이제 돌려보진 않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모형을 이제 돌리기 위해서 이제 문서 분류 모형을 이제 만들겠습니다. 어제와 마찬가지죠. 문서 분류 모형이고 여기에서 이제 그 적당한 형태의 인풋이 이제 들어와 줘야 됩니다. 그런데 이 적당한 형태의 이제 인풋이 이제 들어오고 나서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 이제 어제 스타일로 이제 모형을 이제 만들어 보겠습니다. 케라스 시퀀셜 이렇게 이제 만들고요. 어제 이제 첫 번째로 제시된 스타일은 모델 애드 하고 그다음에 이제 케라스 이제 레이어 케라스에서 케라스점 레이어즈라고 부르는 게 이제 좀 번잡하니까 이렇게 레이어즈를 이제 가져오겠습니다. 마지막에는 이제 리턴 모델 잊지 마시고요. 그래서 이제 레이어즈에서 일단 덴스로 우리가 이제 시도를 해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256 이런 식으로 하고 그리고 비선형 활성화가 없으면 이건 신경망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반드시 이제 해줘야 되는 이런 부분이 있고요. 그죠? 그리고 이제 이 모델 애드 인풋츠 이렇게 이제 수행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마지막에 여기는 이제 출력층이죠. 그래서 이제 레이어즈에서 덴스로 잡고 이거를 이제 그 뭘로 잡아야 되는가? 이 부분은 이제 이진 분류 출력입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는 은닉층이 있는 거고요. 그리고 그래서 이제 여기는 입력입니다. 입력은 원래 층이 아닙니다. 그러면 이제 다음과 같이 이제 수행하고 나서 우리가 이제 이 문서 분류 모형이 이제 잘 만들어졌는가를 이제 확인을 해야 됩니다. 확인을 해야 되는데 여기서 이제 그 인풋은 어, 지금은 우리가 논의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 인풋을 그냥 임의적인 값으로 좀 이제 할당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인풋은 예를 들어서 이제 그 어휘의 개수만큼으로 일단 값을 고정하겠습니다. 그리고 요 D 타입은 정수 값들이 있다라고 이제 가정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문서 분류 모형에다가 이제 모형을 이제 전달하고요. 같이 이제 살펴보겠습니다. 레이어즈가 아니고 케라스죠. 자동화 다음과 같이 되고 인풋 그리고 이제 모델 서머리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좋습니다. 여기서부터는 이제 어제 우리가 논의하지 않은 부분이죠. 잠시 확인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핵심적인 거는 이제 이게 성공적으로 수행되시면 다음과 같은 이런 그 모델 서머리가 잘 나와야 된다는 겁니다. 역시나 잠시 확인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아, 예. 그럼요. 이게 처음에 설정 안 했네요. 작성하시는 동안 제가 파일 공유하겠습니다. 지금 아마 공유가 되어 있을 겁니다. 지금 시점 이후로부터는 그 데이투 노트북이 어제와 마찬가지로 이제 실시간으로 이제 공유가 될 겁니다. 제가 이제 처음에 생성하고 설정하는 걸 깜빡했네요.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이제 같이 이제 보시겠습니다. 인풋츠가 이제 있는데 여기서는 일단은 이 인풋츠에서 그 인풋의 형태가 결정이 되지 않으면 이 문서 분류 모형이 쉐입이 나올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일단 임의적으로 이렇게 이제 수행을 했습니다.
요게 이제 어떻게 되어야 하는가는 같이 이제 고민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하는데 이전과 이제 관련해서 일단 이 만들어진 모형을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여기 이제 보시면 이 댄스 계층이고 댄스의 이제 유형이고 이 댄스라고 하는 것은 어제 논의들이 이제 멀티레이어 퍼셉트론입니다. 그래서 퍼셉트론 이제 256개가 이제 사용이 됐기 때문에 이 256개만큼의 퍼셉트론의 매개 변수가 생기는데요. 여기서 이제 보시면 지금 현재 매개 변수가 2천만 개가 생겼습니다. 띠용하죠. 그죠? 간단한 모형인데 매개 변수가 어마어마하게 많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이제 보시면 이 토탈 파라미터가 2천만 개가 생기면서 이 모형의 용량이 90메가에 육박합니다. 그 되게 이제 간단한 모형이라고 생각했는데 엄청나게 매개 변수가 이제 많아집니다. 그러면 이제 요 숫자가 이제 어떻게 나온 것이냐 라고 하는 이제 그런 점을 우리가 좀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요 숫자는 이제 왜 이제 나오는가? 이 신경망의 매개 변수는 입력과 이제 출력의 개수만큼에 이제 대응해서 생기는데 이 x1에 x1하고 x2가 있으면 어제 상의 드린 이유로 인해서 x1에 대응하는 이제 w1, x2에 대응하는 w2가 이제 생깁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이 이제 퍼셉트론의 개수만큼 생기기 때문에 x1, x2에 대응하는 w1과 w2가 생기고 여기서 이제 그 편향은 꼬리처럼 하나씩 무조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편향이 이제 쫓아다니는데 이게 1번 퍼셉트론 거, 2번 퍼셉트론 거, 3번 퍼셉트론 거 이런 식으로 이제 생성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면 이 요 해당 계층의 가중치 편향을 제외한 것들의 이제 형태는 입력의 개수와 출력의 개수를 따라서 형성이 이제 되고 현재 그 개념도에서는 입력이 2개고 출력이 이제 3개니까 총 매개 변수의 개수는 2 곱하기 3 해서 6개 더하기 편향은 출력의 개수 3개 해서 9개가 되게 됩니다. 그죠? 아주 간단한 공식입니다. 그런데 이게 입력의 개수나 출력의 개수가 많아지면 많이 증가하겠죠. 그래서 이제 아주 이런 간단한 공식에 대해서 수행이 되는데 현재 우리의 2천만 개의 매개 변수가 이거 어떻게 나왔는지 쉬는 시간 이후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쉬는 시간.